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단행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정책적인 변수가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분위기가 이 시장 하락을 이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된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8일 오전까지 노노재팬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안 들어갈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었는데요. 노노재팬은 불매해야 할 일본 제품과 이를 대신할 상품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는 일본 상품을 생활과 음식, 가전 등 품목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도영 전문가, 최명선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좀 웃게 만들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싸 소식 5G 관련주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하반기 들어서요. 약세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G 관련주가 괜찮아요? 라는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 인데요. 자,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들어서 28% 가까이나 뛰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좀 아뿔싸, 암울하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자, 일본의 수출 제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반도체 주였는데요. 이제는 신성장 산업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움직임입니다. IT에 이어서 자동차 업계가 현재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주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수소차에 필요한 화학 소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깜짝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보다도 빨랐고요.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5G의 첫 상용화 국가답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좀 지지부진했지만 사실 이 증권주도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증권주에게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적 요건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아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통주에 관한 이야기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통주 관련해서 차트 보셨나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요. 이 10년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실적 반등도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낮아진 주가에도 불구하고 이 U자 반등 대신에는 L자형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인싸 아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5G 관련주 하락장에도 괜찮아요 라는 인싸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서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과 증권주, 유통주까지 다양한 아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전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는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콕 하나만 집으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믿었던 반도체마저도 일본 제재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끝나고 공개 방송까지 마치게 되면 12시 아마도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믿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도 안 된다. 아까 저희 부분에서 쇼핑도 어렵다라고 내수주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5G
산업이 성장을 했고 개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확대 부분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 해석을 해보신다면 저는 성장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접하셨죠? 전 세계 5G 해외 로밍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기술력으로? 국산 기술력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강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빠르게 이 부분 속에서 KMW와 그리고 오이솔루션에 대한 차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의 신고가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여파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KMW 오른쪽에 어깨가 짊어지고 있는 44,500원대 이탈이 없더라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그 속에서 오이솔루션은 이제 왼쪽 어깨라고 보여야 되겠죠. 역시나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요거 하나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요 지지력 부분에서 바로 61,000원 이탈이 없다라면 5G 대장주들 두 용이 좌청룡, 우청룡이라고 하나요? 자베코라고 하나요?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5G,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장이지만 괜찮다라는 이슈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최명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쟁쟁한 이슈 중에서 어떤 걸 찝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 은행주, 증권주가 좀 무덤덤하는데 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하는 한국은행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기존의 1.75%에서 1.5% 0.2포인트 내렸는데요. 그동안에 그 한국 경제의 그 내수 부진의 장기화, 또 미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이주열 한우 총재가 멋지게 선제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 20년 증권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센스 있고 감각 있고 실력이 있는 한은 총재는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좀 일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주열 한은 총재님이 멋지게 선제 방어를 잘하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개인들의 부채 상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증권주도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또 선물 쪽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금융 쪽 KB금융과 우리금융 또 증권주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농협이 많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었는데 오늘 뭐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인하 소식에도 은행 주권주가 무덤덤했는데요. 주식시장과 경제 발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승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일진다이아입니다. 자, 일진다이아몬드 2분기 실적 개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매출과 이익이 모두 30%, 70% 이상씩 뛰어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실적 개선은요. 자회사입니다. 일진 복합 소재가 견인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자, 이와 같은 분석 나오게 되면서 25.5% 뛰었습니다. 3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자, HLB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바로 네오파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리보세라닙의 유통이라든지 판매 그리고 파이프라인 등에 있어서도 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호재성 뉴스에 따라서요. 6.12% 뛰어오르면서 장중에는 36,150원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종가는 32,95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네,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자,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 종근당 건강의 실적이요. 종근당 홀딩스 전체의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장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4.65% 종가 기준 마쳤네요. 112,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닛 테스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요. 소재주라든지 장비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300억 원 넘는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장 7.66%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쳤네요. 13,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좀 떨어질 것이다.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하회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요. 목표가를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분석 속에서 오늘 약세 2.17% 미끄러지면서 18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약세 흐름 기록한 오늘이었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진다이아 상한가 장중에는 갔었고요. 또 HLB와 종근당 홀딩스, 반도체 관련주 유니테스트와 셀트리온까지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서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5가지 특징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계속 위축되었던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핵심 부분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성장을 하려면 5G에도 MLCC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유닛 테스트를 오늘의 대장 부분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반도체를 잘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요. 그런데 불량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불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마지막 출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 유닛 테스트 동사가 이 후공정에서 검사 장비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세미컨덕터 중국 업체를 통해서 다시 공급 계약건이 나왔죠. 네,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76억을 저희들 표현으로 테스트기만 한번 발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발주가 완료되자마자 이번에 10월 10일까지 317억 규모를 빠르게 또다시 한번 했다라는 것은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장점 부분으로 유닛 테스트를 타겟화하면서 추가 발주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하게 올라간 부분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지지 테스트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하나, 둘, 그리고 3번과 4번째의 바닥 구간에서 위에서 핸들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이니까요. 주봉상에들이 이미 올라타고 있다. 그런데 매물대 부분이 여기 보시면 14,000원에서 15,000원 밴드에 걸려 있죠. 이 부분을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 3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매물대가 44,400원에 걸려 있다는 게 체크돼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자분들 또는 신규자분들이 눌림목에 매수를 들어갈 때 내일 13,00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유자분들 강력하게 보유를 하면서 14,200원에서 14,400원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이익 실현 분명히 제가 돌파 매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돌파를 못한다면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유닛 테스트를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자, 이름에서 테스트라는 그것이 있듯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관점으로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명선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본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일진다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 근래 들어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일진다이아는 그 공업용 이제 합성 다이아몬드 및 정밀 소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기계, 금속, 자동차, 건축, 토목, 광산 등 이제 전자산업 등의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국내에 있는 회사로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요. 이런 일진 다이아 같은 회사는 전 세계 3개에서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 양호하고 유보율도 80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특히 오늘 그 뉴스가 나오는데 수소탱크를 만드는 이제 일진 다이아 자회사 일진 복합선제가
실적이 너무 많이 호전됐다 해서 오늘 강한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차트를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진다의 그 일봉 차트인데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오늘 장중에 약 5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상한가였는데 종가에 약간 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소차 이슈도 있고 해서 정고점이 약 45,90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얼을 가지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늘 수소차가 상당히 좀 강력한데 이슈를 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은 좀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은 투데이 핫 종목으로 일진 다이아를 뽑아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와 정밀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번에 수소 탱크 생산으로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또 같이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룰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해당 종목의 수익률도 공개되는데요.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3% 밴드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 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해 주신 경우에는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데요. 자,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으실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있는 우리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밑에 방송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꾹 클릭해 주시면 오늘 밤 11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방송 입장해 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의 승자 전문가분께서 시크릿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시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바로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바로 어제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 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께 또 저희가 선물을 당연히 드려야겠죠. 뱉은 말은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 바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6528님이시네요. 꼭 선물 다 가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머니W 꼭꼭 많이 챙겨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들 움직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승자는 또 누구일까요?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최명석 전문가께서 가져와 주신 UST가 7월 16일 고점 기준으로 5.34%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김도영 전문가 활짝 웃고 계시는데요. 7월 17일 고점 기준으로 세종메디칼이 17.41% 뛰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바로 세종메디칼을 들고 나와주셨던 김도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또 밝혀지게 될지 너무 떨리는데요. 함께 종목 확인해보시러 가보시죠. 네, 전 이분의 이 닉네임을 보자마자 외웠습니다. 경주 최부자. 최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자,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 바닥 탈출의 선구자입니다. 바로 이 풍국 주점을 통해서 바닥 탈출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주쌤입니다. 우리 주쌤은 확실히 웃는 모습이 미남이세요. 하지만 미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주쌤을 더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맞나요, 주쌤? 이따 알려주시고요. 자, KC텍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핵심만 콕콕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오늘 승자가 바로 김도영 전문가셨기 때문에 잠시 후 밤 11시 우리 주쌤의 시크릿 종목 밤 11시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종목 상담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좋은 거, 초록색 들어간 거 야채 많이 먹으라 라는 말씀 흔히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머니W 스태프들은 초록색 좀 다른 걸로 좋아합니다. 바로 짜잔! 소주입니다.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저도 오늘 공교롭게 초록색 옷을 입어서 또 많은 분들이 초록색 병을 연상시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소주의 주 재료가 에탄올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이 이 에탄올과 관련된 풍국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탄올과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소개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다른 게 더 떠오르는 그런 풍국주정의 또 히든카드가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물론 풍국주정이 이제 소주 관련주인데 오늘 수소차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진다이아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풍국주정이 장중에 24% 갔는데 좀 수소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친환경 에너지 이제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수소 연료 전지와 여기 부품 생산을 좀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효성이라든가 SK 어드밴드, 대한유화공으로부터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원료를 납품받아서 최고의 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순도의 소주, 순도의 또 수소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때마침 오늘 수소 관련주, 그것도 수소차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풍국주정도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한 고공행진의 흐름 쭉 갈 수 있는지 예상하시나요? 네네. 그 이유로서는요, 지금 이제 수소차가 이제 중국, 한국, 어디니까 일본하고 이제 3판이 붙었는데요. 애초에 그 수소차 1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넥소가 한 6년 전에 벌써 개발해서 세계 특허도 내었고 이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수소차에 전면전으로 나서서 생산을 하겠다.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각국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의 20%를 수소차로 대체하겠다. 각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향후 6년 안에 50만 대 이상의 수소차를 이제 수소차를 만들겠다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현재 그 한국에 돌아다니는 수소차는 아마 1000대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6년차 안에 5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수소차에 관련한 부품주라든가 이런 풍국주정 관련주는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는 관련주나 수소차나 수소차 관련 부품주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전기차도 사실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또 수소차가 각광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살짝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전기차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좀 전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 차량이 약 2,200만 대가 되는데 2,200만 대를 만일 동시에 플러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문제가 생기겠죠. 상당히 네, 문제가 전력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전기차는 계속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이제 외로 또 기름도 들어가는데 수소차는 한번 수소로 이제 그 킬 때만 좀 엔진 걸 때만 이제 잠시 그 전기가 들어가고 이제 갈 때는 계속 그 수소차가 작동을 해서 수소가 작동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훨씬 전기차보다는 많은 이제 적게 들어가고 수소 연료가 적게 들어가고 환경에 있어서 많이 전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도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신데 또 수소차를 한다면은 또 에너지도 그렇고 또 환경도 잘 좀 보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그 수소차의 미래, 거기에 풍국주정의 미래도 쭉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전문가님, 최명선 전문가님 하면은 항상 실적 좋은 그런 기업들을 쏙쏙 뽑아서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풍국주정의 실적도 좀 좋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풍국주정도 계속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고 오는데요. 풍국주정도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이 종목이 193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저축돼 있으면 그의 19배에 약 190억 정도의 저축이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풍국주정은 3년 연속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보율이 1900약 3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많은 돈이 비축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완벽이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은데 3년 연속 양호하면서 재무제표 너무 좋다고 하니까요. 풍국주정 앞으로 미래도 기대되고 현재 상태도 매우 좋은 종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정리 시작! 네, 밤 10시에 시작하는 머니W. 아마 이거 좀 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 있는 풍국주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소주 아니고 수소였죠. 저와 함께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자회사를 통한 산업용 수소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떴나 했더니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오늘 13.92% 정도 뛰었었거든요. 자, 오늘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보면요. 이 수소차 관련주에 포함이 되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해서 매출도 순이익도 모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적도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3년 연속이나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오케이, 유보율도 오케이였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이 풍국주정 가지고 와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또 차트를 미리 봐봤거든요. 함께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2019년 1월부터거든요. 2019년 1월이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2019년 6월부터예요. 하반기부터인데 하반기 들어서 지금이 가장 고점이에요,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너무 높아요, 지금. 네, 상당히 좀 센스 있고 그 전문가 같은 질문을 네. 해주시는데요. 잘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도 이제 종목을 골라올 때는 상당히 저도 이제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하는데 오늘 풍국주정은 장중에 25% 상승을 했습니다. 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시면 이 거래량 또 앞에서 거래량이 한 4번 정도 크게 나오는데 오늘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830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거래량이 나왔고 전고점이 약 28,000원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충분히 오늘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또 일진다이어도 장중 상한가 나왔고 오늘 제가 이제 전 종목 한 2,200 종목을 다 한 2번 정도 돌려봤는데 오늘은 수소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5종목의 수소차가 최하 5%에서 15%, 20% 일진다이어는 거의
거의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자면 현재가가 이제 22,000원인데요. 22,100원인데 매수가는 한 22,000원부터 해주시고 목표가는 이제 28,000원 드리고요. 제가 손절가는 제가 19,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소차 이슈가 계속 붙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경합도 되고요. 또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전면전으로 도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1위고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 향후 또 현대차에서 50만 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 했으니까 향후 계속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칭찬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일단 일진 다이아만큼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쭉 올라갈 거다. 추가 상승의 필요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가격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주 자세히 짜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이하성 캐스터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갑니다. 네, 저와 함께 풍국주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필기를 해봤는데요. 자,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오늘은 수소차의 날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자, 그만큼 굉장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판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회사를 통한 상업용 이 수소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수소차 관련주로 가져갈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적을 확인해 보건대 실적조차 양호하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아니지만 지금 들어가도 더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9,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풍국주정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소주의 에탄올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미래를 또 밝게 해줄 풍국주정.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의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찬스로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김도영 전문가님이 그동안 추천해 주신 종목들의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아모텍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자. MLCC하고 BLDC, 그러니까 쌀과 단백질의 역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자분들이 저하고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잠시 뒤에도 이제 지난주 종목을 리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차트상으로 이거 체크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22,000원 돌파되는지 반드시 보는데 만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항에 걸리게 되면 털고 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22,000원을 뚫어내긴 했습니다. 22,400원 정도까지. 근데 다시 한번 두들겨 맞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MLCC, 삼성전기나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좀 쉬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주는데 그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를 믿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손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머니W에서 이출생 김도영 몸 불살라서 할 거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몸을 불사른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김도영 전문가님을 우승자의 자리에 인도해준 바로 세종 메디칼 무려 17.41%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리뷰 그럼 시작해볼까요?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화가 좀 많이 났거든요. 솔직히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뭐냐면요. 이 세종 메디칼이 잘 올라갔습니다. 어제 기준까지도 차트를 보도록 해도 주봉상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바닥권을 만들고 신규 상장 이후에 잘 바닥권을 잘 지지를 한 다음에
추가 반등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 나왔죠. 무슨 공시였죠? 대표이사 및 관련 지분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블락으로. 네, 장애 부분에 나오면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놓고 보면 월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마우스가 좀 힘드네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16,500원의 단기 목표가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지분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오늘 이 부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파의 지지 계속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14,500원 부분을 깨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자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타고 나서 제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올라간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대응을 못하셨다면 자, 걱정하지 마시고 복강경 관련 쪽이기 때문에 첨생법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단 이 부분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대기해 주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올 때 대신 지금 지분이 한번 축소가 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짝 돌려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하거나 또는 추격으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본인이 혼자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째리자, 보자, 복수하러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분들 좀 정말 요즘 힘든데 네. 시장도 어려운데 이유가 있겠지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큰 손 되는 그날 좀 도와주십시오. 꼭. 인사까지 네 정말로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세동 외주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락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추가 매도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종 메디칼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나고 11시부터요. 김도영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풍 전야 시장 속에서 꼭 봐야 할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스탁사이즈 두 번째 종목 들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갖고 오신 종목이요. 바로 KC텍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KC텍 하면 옛날에는 혼자였었어요, 몸통이. 근데 이제 이게 인적 분할 부분으로 분류돼서 나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요.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그릇 용기에다가 하고 네. 설거지를 하시죠? 설거지 하긴 하죠. 네, 근데 할 때는 열심히 해요. 네, 그렇죠. 설거지를 하셨는데 만약에 열심히 닦긴 닦았단 말이죠. 근데 뭐가 예를 들어서 밥풀이 좀 오래돼서 묻어있거나 고춧가루가 좀 묻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해야죠. 하시겠죠? 네, 다시 먹기 위해서는 그쵸? 열심히 네. 빡빡 닦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청결인 부분인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IT 기술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세정 장비 업체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동사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세정 장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척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의 장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1차 벤더 쪽에서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수주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동사의 기술력은 세정장비 쪽은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정장비, 설거지를 하듯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바닥바닥 겉표면이 맑아야지 뭐 삼성이나 뭐 LG에 들어가는 그런 TV 화면 이런 것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정장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지금 KC텍에서 설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그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관련 호재성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에 쓰일 장비에 대한 수주를 발주를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KC텍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선수쳤어요. 반도체랑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중국 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광저우 같은 경우는 OLED가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1차로 이미 들어갔고 이미 지금 OLED 부분에 패널 쪽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설하러 가는 거죠. WOLED 쪽으로, 화이트 OLED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2단계가 들어가면서 바로 발주가 나왔어요. 160억 규모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정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 하나를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핸드폰에 네. 요즘은 지문 터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패널들이요. 그죠? 우리 뒤에 패널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딱 지문 인식을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매끄러워야지만 그죠? 이물질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지문이 잘 인식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계속 인식을 하는데 안 되면요. 주쌤처럼 좀 불량 감자라서 이렇게 피부에 막 트러블이 있거나 막 이러면 그래서 아까 이화성 캐스터가 그 얘기 물어봤잖아요. 저 살다가 네. 제 나이 인생에 미남 소리 들어보기를 멘트 너무 많이 날리셨고 미남 아닙니다. 잘생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닙니다. 뭐냐면 이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지문 인식이라고 만약 해볼게요. 이 디스플레이 쪽이. 그러면 인식하러 들어갔는데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오면 안 되죠, 잘. 잘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정 장비라는 건 뭐냐면 이 OLED 패널이나 기판 이쪽에 들어가 있는 특히 반도체들과 디스플레이 쪽에 기판 쪽에 이물질을 마지막에 싹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정을 기술력을 받아서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2단계의 광저우 쪽에 발주를 빨리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지연됐던 것들이 이제 계속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벌써 포인트가 하나의 원천 기술을 갖고 실적도 이 어려운 장세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걱정 뚝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광저우에 이제 발주를 했다면 규모가 꽤 클 것 같은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지금 현재 양산 라인 쪽으로 놓고 보면 1차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까지 증설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죠. 우리나라의 이 패널 부분의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 LCD라는 기술력에서 지금 OLED 쪽으로 갔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라고 해서 퀀텀 닷 스타일의 OLED로 가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WOLED라고 화이트 OLED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송출되는 색깔 방식이 좀 달라요. 필름의 그 강박층에 좀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동사는 세정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양쪽 다 뭐 해야 돼요? 설거지 깨끗하게 다음날 우리가 박테리아도 없이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과 마찬가지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도 꼭 먹고 알 먹고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표면이 깔끔해야 일단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에서도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죠. 바로 1등 기업 삼성전자인데요. 삼성과 관련된 수주가 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죠. 아직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랑 그룹에 근데 앵커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삼성전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놓고 보면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거로 반도체로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실제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퀀텀 닷 특히 OLED 쪽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지연됐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8월 달에 예정돼서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겠고요. 특히 QD-OLED는 바로 충남 아산 공장이 이 타입으로 완벽하게 전환될 준비를 할 때 이 KC텍 동사의 세정 장비가 필수 장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검사 장비, 세정 장비로 또 유명한 저희 이 KC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주쌤 김도영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신 K시텍,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한번 필기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바로 판넬 봐주세요. 자, K시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정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에서요, 중국 광저우의 OLED 장비를 발주했다라는 소식에 이 K시텍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2단계 세정 장비를 수주했다고 하네요. 정말 호재성 뉴스였고요. 자, 그리고 삼성향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주에 따라서 이번에 이 K시텍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이 장밋빛 전망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살다 미남 소리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던 주쌤. 네, 정말이신가요? 네, 진짜입니다. 아, 그럼 거짓 제가 없습니다. 2번 들려드릴게요. 미남 주쌤,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무섭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제가 K시텍을 찾아보니까요, 63%가 사실 이 반도체에서 그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사실 지금 조금 위험한 게요. 뭐 일본에 있어서 수출 제재도 그렇고 또 공급 과잉 이슈도 항상 뒤따라왔었던 부분이었어가지고요. 이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만으로서도 우리가 매출 신장 한번 깨볼 수 있을지 미남 주쌤이 알려주세요. 네, 미남 주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님이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근데 방송을 할 때 집중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꽝 먹고 알 먹고라고. 네. 반도체에도 세정 장비가 필요하겠고요. 디스플레이도 세정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판들이 들어가니까요.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량률도 적어지고 정상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걱정 뚝 하셔도 좋겠고요. 반도체 쪽이 68%와 디스플레이 쪽 32%. 이제 시소 게임으로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시속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차트상으로 이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K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에서도 자리를 만들어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저는 충분히 보입니다. 월봉상에도 자리를 잡았는데 월봉상에서 우리가 매물대 부분에 하나를 확인할 것이 2만 원대 부분이겠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또 다시 넘어오다 보면 저점 부분을 잘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에 지지력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손절가의 여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한 14,000원 정도 구간이 이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주봉상에 캐치가 됐으니까 손절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놓고 보면 직전 고점이 25,500원이잖아요. 이 부분 제가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급상. 그래서 목표가 2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겠죠? 지금 들어갑니다. 네, K시텍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던 종목 가지고 와주셨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판넬 봐주세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였는데요. 이 수주 빵 나오게 되면서 수혜가 탁탁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매 전략 굉장히 중요했죠. 목표가는 2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4,000원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성투 기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어렵지 않아요. K시텍 김도영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 정리 들어갑니다. 네,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들의 열정은 계속되는데요. 김도영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밤 11시 이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여름입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일까요? 가을이 오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절적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들어와 있는 꽝먹고 종목 바로 오늘 11시부터 공개 방송에서 곧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 뭐 여름인지,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 관련된 건가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여름주에 관련돼 있는데 여름뿐만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요인이 있는데 여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일회성, 소모성으로 꾸준한 매출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업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도영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